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지식재산 보호라고 하면 그 개발된 기술을 그러니까 특허 등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경우를 이제 보호한다고도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지재권 침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부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후자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 점점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경험 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10.2% 정도 되고요. 한 건당 피해 금액이 16.9억 원, 그리고 한 계사당 25.4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2008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기술 유출 경험 기업,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8년에는 15.3%에서 최근 10.2%로 그 비중은 감소했지만 피해 건당 그 피해액은 훨씬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피해 금액이 9.1억 원에서 최근 16.9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한 계사당 과거 16.4억 원 하던 것이 지금은 25.4억 원으로 이렇게 피해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 건수를 보시면 중소기업이 최근 73% 151건 정도 해외 유출 그 건수가 있고요. 대기업은 19% 40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중소기업이 해외 기술 유출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기청 그 조사 결과이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유출이 외부에 의해서 나타나기보다 그 내부 인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퇴직 임직원이 70% 이상 이 유출을 하고 있고 현직 임직원이 22.6%. 실질적으로 외부는 굉장히 그 외부에 의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비중이고요. 유출된 자료를 보시면 생산 중인 제품이 37.1%, 설계 도면이 36.8%, 영업 정보가 47.1%로 지재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것들이 내부에서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유출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응을 많이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민형사 조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고소고발이 2007년에는 15.5%였는데 최근에는 36.8%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사기관 의뢰도 6.6%에서 20.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 조치는 2007년 6.6%였는데 2013년에는 30.3%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특별한 대응이 없거나 사후 조치가 없는 경우도 각각 35.5%, 21.3%로 나타나서 아직도 높은 비중의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중기청에서 실태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중소기업은 통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한번 그 분석을 해보려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통계조사 데이터를 갖고서 간단한 그 개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나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단한 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 유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 안 봤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서 간단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 기업 유형을 기술 혁신형 기업, 벤처, 경영 혁신형 기업, 일반 중소기업으로 해서 봤는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피해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형 기업은 기술도 우수하고 기업 역량이 되다 보니까 기술 유출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출이 일어나는 기술 유형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좀 심각했던 것이 신기술, 그러니까 문화, 환경, 정보, 생명과학, 우주공학, 나노 해서 그 굉장히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뿌리 산업 있잖아요. 금형, 주조 이쪽에 그 생산 기반이 되는 기술 쪽에서 기술 유출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호 조치 여부에 따른 그 효과를 봤는데, 명문화된 보호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기술 유출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현재 그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인력 이직 방지책이나 기밀 유출 방지 시스템 이 정도 갖고는 그 기술 유출의 그 대응이 적절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재권을 출원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중소기업은 그 특징상 그 기술을 다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지재권화하지 못하고 내부 비밀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묵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재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기술이 많았고, 그래서 지재권을 등록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는 아니지만 그 조사 결과의 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이 한 계사당 평균 3,530만 원 정도를 보안 관리 비용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 매출액이 0.2%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아직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기술 보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수 매기게 해봤더니 43.3점 해서 굉장히 취약한 수준으로 이렇게 자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봤더니 66%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중소기업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봤을 때 중소기업 기술 보호 예산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 보호 지원 정책 제도, 기술 보호 상담, 기술 자료 임치,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 지킴 및 서비스 이렇게 그 지원 제도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인지도와 활용도가 여전히 낮고,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도 낮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발표하신 분들 얘기처럼 중소기업이 있는 그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그 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지원을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차원의 자구 노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산 확대를 통해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유출 기업이 연평균 피해액이 약 50조 원이고, 이것은 GDP의 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피해액인데요. 현재 그 정부가 중소기업 R&D 그러니까 중소기업 R&D 대비 기술보호 예산의 비율이 0.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재 그 예산을 지금 한 1%도 안 되는 예산이 한 3% 정도까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 R&D 과제 선정 및 사후 관리 시 기술 보호 계획 이행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중기청 R&D 과제 선정에 있어서만이라도 연구 결과를 보완 관리하는 하겠다는 그 계획을 R&D 과제 선정할 때 좀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료 후에도 기술 유출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자료 임치 시에 연구원의 정보를 등록해서 이들에 의해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추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를 제공하고 활용 촉진해야 된다. 이건 모든 정책에서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홍보되어서 그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한다면 기술 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IP 컨설팅 제공할 때 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그 업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형, 기술 유형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 대상 선정과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아까 계량 분석에서도 보셨지만 기업 유형별로 그 기술 유형별로 그 피해 여부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무형 자산을 권리화하기보다 그 영업 비밀이나 내부 정보로만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도 특히 경영 혁신형 기업, 일반 중소기업 위주로 영업 비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에서는 6T 신기술 그리고 제조 기반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두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후 지원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 유출 피해 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 강화와 분쟁 해결 지원 확대인데요. 현재 그 중소기술 분쟁 조정 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조정 신청 기업에 대해서 무료 컨설팅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소송을 지원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구 노력이 최대한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 기업의 항목을 좀 정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세 번째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차원의 자구 노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험 금지 약정이라던가 전직 금지 약정과 같이 이렇게 핵심 중소기업 인력하고 기업 간의 사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내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경쟁 업체의 이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그 행복권 추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의 여지가 있지만 있어서 이건 최소화하되 보다 지금 계량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되었었지만 사내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이 현재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고 특히 정부 지원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고의 주 원인이 보통 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이 56.4% 정도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 지적되고 있고요.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이 48.8%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부에서
그 기술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전문 인력 교육 양성을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을 좀 더 강화하고 기술 자료 임치제, 법률 컨설팅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경쟁방지법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근거해서 기술 유출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영사상으로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신고나 소송보다는 미조치 그리고 경고장 발송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사내 보안, 기술 보안 조치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러한 법에 근거했을 때는 이미 그 기업들이 이런 자구 노력을 안 한 상태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이런 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기술 인력 간 그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보상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 등으로 핵심 기술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